네, 시작 화면 부탁합니다. 네, 2021년 12월 18일 제77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화면. 정선 마음 챙김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 어떠신가요? 기분 좋음 나쁨, 기운 없음 활기참, 우울 명랑, 불안 편안,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의 점수를 매겨봅니다. 조급, 여유, 미움, 사랑, 화, 친절, 불만, 감사. 꾸준히 하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의 상태를, 나를 자꾸 객관화하는 게 마음 챙김이죠. 안으로도 마음 챙김, 밖으로도 마음 챙김. 나에 대한 객관화. 그리고 내 마음도 정해져 있지 않구나. 늘 무상하구나. 늘 변화하는구나. 어떤 하나의 마음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네, 좋습니다. 3분 명상으로 또 토요만큼 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늘 보면 60분 조금 넘게 이렇게 모이십니다. 줌으로. 음, 근데 시작할 때 보면 이제 명상 시작할 때 보면 한 40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서 지금 보면 또 50 몇 분 되셨네요. 음, 어떤 분들은 앞부분에는 그냥 아무 뭐 강의도 없고 질의응답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한 거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어떤 삶의 리추얼이 있지 않습니까? 리추얼. 어떤 리추얼. 음, 그 리추얼이 주는 힘,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 마음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일주일의 하나의 리추얼, 리듬의 또 리추얼이 될 수 있죠. 일주일을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준비와 그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하실 때 조금 미리 들어와서 늘 나는 이 공부를 왜 참여하는가?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여기 왜 참여하는가? 늘 뭐 항상 뭐 빠짐없이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종종 자주 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가? 나는 출근을 하신다면 나는 오늘 왜 회사에 가는가? 나는 오늘 왜 무엇을 하는가? 늘 반복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오늘 왜 이것을 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자신의 삶의 의미, 가치가 좀 더 분명해지고 똑같은 날이 아니라 늘 새로운 새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토요 마음 공부도 좀 늦게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물론 안 들어온 것보다는 낫죠. 영어 속담에 better late than never. 늦는 것이 안 오는 것보다 낫다. 혹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작할 때 조금 일찍 들어와서 좀 호흡도 한번 돌아보시고 일주일도 한번 돌아보시고 자신의 삶에서 이 토요 마음 공부, 이 마음 공부라는 의미도 한번 새겨보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몇 분 조금 오히려 일찍 들어오는 게 몇 분 늦게 들어오는 것보다 이 똑같은 1시간의 의미 또 1시간의 그 효과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늘 그러하듯이 학교에서도 보면은 그 결석하고 지각한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한 말씀 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없죠? 왜? 지금 지각하고 있고 결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참 다행히도 이 강의는 뭐가 됩니까? 유튜브 강의가 되죠. 또 올라가니까 오늘 늦게 오시거나 결석하신 분들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몰라 또 건너뛰기 하면 또 못 듣겠죠. 앞부분은 별거 없어. 건너뛰어 이러는 분들이 있으면 또 못 듣겠지만 그거 어떡합니까? 인연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래서 미리 시작할 때 조금 여유 있게 미리 입장하셔서 한 주를 돌아보고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한 주를 계획하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리고 그것이 리추얼이 돼서 그러니까 나쁜 습관의 자동화는 문제가 많습니다만 좋은 습관을 자동화시키는 습관화시키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 공부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 마음 공부 이제 참여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요약해드리면 조금 1, 2분이라도 먼저 들어와서 한번 마음을 좀 가다듬어 보고
왜 참여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지난 한 주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 더 의미 있는 이 토요 마음 공부가 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공부해야 행복하다. 이제 그 명상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4번 슬라이드. 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그 4번 슬라이드에서 이제 여기 보다시피 이 마음 수행의 그 3박자, 마음을 쉰다 명상, 본다 마음 챙김, 쓴다 긍정 심리. 이 세 가지를 이제 익혀 나가는데 명상 얘기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유튜브 그 MPPT 마음 공부 유튜브 채널을 좀 정리를 해놨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그래서 명상도 오감 명상, 또 행위 명상, 또 몸 명상, 호흡 명상 다 따로따로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명상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서 이제 명상이란 무엇인가 여러 번 얘기해서 또 자꾸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상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이 또 55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는데 그 시작은 이제 오감 명상부터 바깥에서부터 감각과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감 명상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래병 명상, 그 전에 이 동부센터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모래병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모래 떨어진 거 보는 거, 이런 모래병을 가만히 1분짜리입니다만 이런 거를 가만히 놓고 보는 것도 좋아요. 화가 특히 많은 분이 있으면은 자녀들한테 화내시기 전에 모래병 하나 딱 놓고 요 1분 정도 모래 다 떨어진 다음에 화내자. 뭐 이것도 하는 전략이죠. 물론 이제 호흡 명상 하셔도 되고요. 모래병 명상, 모래시계 명상. 이제 행위 명상인데 행위 명상 관련해서 제가 좀 오늘은 그 우울한 사람을 위한 명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우울한 사람이다, 내가 우울한 사람이다, 혹은 우울증이다, 뭐 혹은 또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은 우울한 감정이 주도적인 상태고요. 또 본인을 우울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 짓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우울을 계속해서 좀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울에 붙잡힌 분들이고요. 또 다르게 보면은 우울을 본인 스스로 붙잡고 있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울에 붙잡혔다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내가 우울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의 작동이 유튜브 알고리즘과 똑같거든요.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이 인간의 정보 처리 방식을 흉내낸 거죠. 특히 인간이 왜 그러냐면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인간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어요. 우리 의식 공간,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죠. 그게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보 처리를 선택할 때에 주로 기분 일치성 효과 같은 것이 많이 작동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화와 관련된 기억이 잘 떠오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더 화가 나고, 불안하면 불안과 관련된 기억이 잘 떠오르고 불안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럴수록 불안의 정서가 더 커지고 그럴수록 불안한 생각이 더 많이 나겠죠. 불안한 기억도 많이 떠오르고. 우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알고리즘과 같은 마음의 그 기분 일치성 효과 때문에 본인 스스로 우울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마 아주 심각하고 급성인 경우에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빨리 그 증상을 좀 잡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요. 또 심리적인 상담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뭐 정신과나 아니면 심리 상담을 받지는 않더라도 내가 좀 우울이 좀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냥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면 또 복잡해요. 뭐를 해야 할지. 어찌 보면은 무식할 정도로 단순한 게 그게 효과가 강력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1번 부탁합니다. 그 이게 우리의 그 의식 공간입니다. 몇 번 보셨죠? 우리 의식 공간은 작아요. 이 나머지 공간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자면 마음은 무한히 넓다. 그러나 마음의 무대, 혹은 의식 공간, 작업 기억은 작다. 근데 이것이 어떤 욕구와 생각으로 평소에 어떤 욕구와 생각이 돌아가요. 마음 챙김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생각이 특히 뭐 쉽게 말하면 생각이라고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말 속에 욕구라는 말을 많이 담기 때문이죠. 밥 먹을 생각이 없다 그럴 때는 욕구를 의미하는데 일상 용어에서는 생각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한마디로 생각이라고 합시다. 말하기 쉽게. 그 생각이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본인이. 늘 생각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이를 닦을 때도 잘 보십시오. 이만 닦고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돌아가요. 어떤 생각이 돌아갈까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이 닦을 때 무슨 생각하나? 또 샤워할 때 샤워만 하나요? 샤워할 때 내가 샤워만 하나? 잘 보세요. 샤워만 하지 않아요. 계속 생각이 돌아갑니다. 이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생각이.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생각이 돌아가는 거를. 근데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 생각이죠. 이 생각이 과거 생각. 과거 생각은 뭡니까? 주로 후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혹은 남의 행동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후회 원망이에요. 또 혹은 미래, 주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 걱정으로 인해서 불안해지게 되고. 물론 이제 과거를 즐거웠던 과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빛나는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내가 과거의 후회, 원망, 미래, 걱정, 불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자동화라고 하죠. 자동화. 뭐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습관이 됐다는 말입니다. 습관. 습관이 되게 되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고정된 거예요. 맨날 보는 것만 봐요. 뭐 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맨날 춤만 나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다. 맨날 주식만 나와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우울하면요. 우울만 떠올라요. 줄창 우울만 올라옵니다. 유튜브 채널에 내 의식 공간에. 불안하면요. 불안만 줄창 떠오릅니다. 내, 내 유튜브 채널에 내 마음 채널에 늘 불안만 떠올라요. 이게 알고리즘이 형성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지금 이제 불안의 알고리즘, 우울의 알고리즘, 분노의 알고리즘 이렇게 고착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죠? 환자라 그래요. 뭐 나는 환자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돌아보니까 내가 좀 불안을 많이 하는구나. 좀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불안을 일으키구나. 내 과거 후회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좀 우울하구나. 누구 원망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많구나. 그걸 깨달으셔야죠. 근데 내 의식, 음, 내 마음의 공간에는 말이죠. 이 마음의 공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습니다. 색깔도 좀 바꿔볼까요? 많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색깔도 얼토도 딴 게 노랑도 있구나.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불러 쓰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은, 나는 뭘 주로 불러 쓰고 있나? 만약에 여러분이 우울 혹은 불안 그런 것을 좀 많이 불러 쓰는구나. 근데 잘 작용이 안 돼요. 잘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걸 보셔야 돼요. 정신역설 효과. 제가 재미삼아 붙인 말로는 북극곰 효과라 그러죠.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올라요. 여기 이런 컵은요. 바깥에 있는 컵은 내가 마시고 치우면 돼요. 그러면 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있는 거는요. 치우려고 하잖아요. 치우려고 하면은 얘에 붙잡히는 거야. 얘가 있나 없나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것 자체가 관심을 주는 거거든요. 없어졌나? 이게 딴 일 하다 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 근데 또 없어졌나? 또 관심이 가. 그럼 얘가 가다 말고 또 돌아오네. 가다 말고 돌아와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냥 내려놓고 내 할 일 하면 되는데 자꾸 관심을 가져. 그래서 걔가 못 돌아가고 돌아와요. 이게 정신역설 효과예요. 그거를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북극곰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는 노력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웰빙 행동, 웰빙 인지 여러 가지 긍정 심리의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식할 정도로 단순한 그런 우울한 사람을 위해서 우울한 사람을 위한 명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상. 그래서 그 명상, 특히 행위 명상, 행위 명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 왜? 행위 명상은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늘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있으니까 이 닦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샤워하고 걷고 늘 매일 반복하는 행위죠. 그때만이라도 명상하자. 명상은 뭐라 그랬죠? 명상은 쉰다죠. 쉰다. 뭘 쉬죠? 욕구와 생각을 쉬는 겁니다. 어떻게 쉬어요? 욕구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는데 북극곰 효과, 정신역설 효과 때문에 더 떠오르는데 감각, 감각에 슬쩍 주의를 보내요. 감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억지로 감각을 찾는 게 아니라 억지로 찾으면 더 안 됩니다. 감각에 슬쩍 문을 여세요. 그러다 보면 감각이 슬쩍 들어와요. 슬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슬쩍 들어오다 보면 감각이 내 의식 공간을 채우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 여기선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단점으로 작용하던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 공간이 작기 때문에 감각이 확장되면 생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하면 그렇게 기를 쓰고 더 떠오르던 생각이 그냥 있든지 말든지 하고 그저 그냥 감각의 주의를 보내면 생각이 잦아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했던 정서 마음 챙김 있잖아요. 정서 마음 챙김만 꾸준히 해도 우울한 사람들이 깨우치는 게 뭐냐면 내가 24시간 우울한 게 아니구나. 그때 어떤 땐 잠깐 재밌기도 하고 잠깐 즐겁기도 하네. 잠깐 행복하기도 하네. 근데 그걸 놓치는 거죠. 왜? 이 삶은 늘 업앤다운인데 일생도 업앤다운, 1년 중에도 업앤다운, 한 달 중에도 업앤다운, 일주일 중에도 업앤다운, 하루 중에도 업앤다운이 있는데 이분들은 우울을 꼭 붙잡고 놓치질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의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그러나 잘 정서 마음 챙김, 우리 시작할 때 했던 정서 마음 챙김을 꾸준히 해보면 알아요. 아, 무상하구나. 무상이라고 하는 정말 높은 진리를 몸으로 깨닫게 돼요. 무상하구나. 어떤 것도 변함없는 것이 없구나. 이건 대단한 지혜죠. 아,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많아요. 늘 변화한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또한 지나가리 같은 표현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무슨 뜻이에요?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질 않다는 거예요. 늘 변화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 정선 마음 챙김만 꾸준히 해도 우울을 붙잡지 않게 돼요. 아, 내 마음이 늘 변화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강조하는 이제 행위 명상이죠. 감각의 문을 여세요. 감각에. 우울한 사람들, 심리적으로 환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특징이 감각이 흐릿해요. 감각이 흐릿해. 제가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아니 6개월 동안 상담받던 사람이 그 상담실에 있는 빨간 전화기가 있었는데 전화기 색깔을 모른다니까요. 모를 수밖에 없죠. 이 지금 자신의 이 생각에 가득 차 있는데 감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감각의 주의를 보내세요. 주변의 감각에. 아, 내가 있는 공간에 어떤 색깔이 있고 어떤 냄새가 있고 어떤 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를 닦을 때도 이만 닦으세요. 이 닦는 행위에만. 그 이 닦을 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뭐가 있습니까? 접촉 감각이 있죠. 맛 감각이 있죠. 냄새 감각이 있죠. 소리 감각이 있죠. 또 앞에 거울도 보시고 칫솔도 보시고 그 욕조 여러 가지 그 세면대도 보세요. 이 감각 느끼면서 감각 문득 감각 그러다 보니 욕구 생각이 없네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울한 생각을 내가 없애야 돼. 이건 싫어. 없애기 위해서 내가 감각의 주의를 보낸다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이제 들어오는데 우울이 없어졌나 하는 순간 우울한 생각이 또 날 겁니다. 이걸 하려면 필사즉생 이 필사즉생이 돼야 돼요. 내가 우울을 없애야 돼. 내가 김정호 교수가 그랬는데 요 감각에만 주의를 보내면 행위 명상만 하면 우울이 없어진대. 그렇게 해서 감각에 주의를 보내면요. 이거는 뭐 심리학에서는 슈도라는 말 쓰죠. 슈도 필사즉생이야. 슈도 뭐죠? 슈 슈도 갑자기 쓰니까 슈도 갑자기 좀 제가 글자가 좀 헷갈려지네. 여기 S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슈도 죄송합니다. 슈도 우리말로 하죠. 우리말로 한 뜻인가 보다. 가짜 필사즉생이 돼요. 그거는 내가 우울을 이렇게 하면은 우울이 없어진대더라. 그런 마음으로 하면 가짜 필사즉생이에요. 그런 효과가 없죠.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더라. 그런 것은 여전히 정신역설 효과에 빠지게 됩니다. 북극곰 효과에 붙잡히게 돼요. 정말 무심히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공황장애가 없어진대더라.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내려놔야 돼. 욕구 생각을 쉬어야 돼. 감각에만 주의를 보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잘 되다가도 확인을 하거든. 없어졌나?
없어졌나? 그 마음이 다시 붙잡아요. 가던 놈을 붙잡아. 그래서 주도 필사즉성에 빠지지 마라. 가짜 필사즉성에 빠지지 마라. 진짜 우울이 있거나 말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말거나 불안이 있거나 말거나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레디비 하셔야 돼요. 레디비. 이게 명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고급 지식, 고급 기술 중에 하나인데 레디비. 냅두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있든지 말든지. 있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감각에 주의 보낼 거거든. 식사하시됐다. 그러면 먹기 마음 챙김 하시. 먹기 명상. 마음 챙김까지도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은 또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먹기 마음 챙김은 나중에 하고 일단 먹기 명상만이라도 하세요. 그게 더 쉬우니까. 먹기 마음 챙김 나중에 일단 먹기 명상부터. 그냥 먹는 동안에는 내가 먹기만 하겠다. 먹는 감각만 온전히 경험하겠다. 또 우울한 생각이 날지 모르죠. 어떤 후회, 원망, 나는 늘 왜 이런가? 내 삶은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지. 또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아주 뭐 시커멓게 그려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거죠. 슬쩍 얘기하세요. 내 마음은 사회잖아요. 지금 우울한 어디 보면 마음 사회에 우울한 나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어요. 독재. 야, 밥 먹는 동안만이라도 좀 너 무대에서 내려가 줄래? 이렇게 하세요. 야, 나 밥 먹는 동안만이라도 이 너 마음사의 무대에서 내려가면 안 되니? 슬쩍 달래듯이 막 밀어내지 마시고요. 떠오르면 그래 너 걔 있겠다 말 수 없는데 밥 먹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밥 먹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 좀 좋겠어 하고 그냥 밀어내지는 마시고 그냥 내리비 있든지 말든지 나는 다만 먹고 있는 그 행위에 집중하시고 느껴지는 맛을 음미하듯이 온전히 경험하세요. 이 닦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닦을 때도 이만 닦습니다. 이 닦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감각들을 약간의 호기심은 좋아요.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감각들이 뭔지 음미하듯이 이 행위 명상을 도와주는 것은 제 MPPT 마음 공부 유튜브 채널, 네, 유튜브 채널에 제가 모아놨습니다. 행위 명상으로. 제가 이 동영상 올라갔을 때 말미에다가 제가 그걸 뭐라 그러더라? 재생 목록이라든가 재생 목록 중에 행위 명상을 모아놨으니까요. 그걸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오로지 지금의 행위 또 그 행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각 그거에 초점을 두시면서 정말 무식할 정도로 단순한 방법이에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습관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자꾸 떠오를 거예요. 또 떠오르면 레리비 노래를 불러도 좋아요. 레리비 노래를 부르세요.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있든지 말든지 싸우지 마세요.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의 감각에 조금 더 주의를 보내세요. 너무 애쓰지는 마세요.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오직 그래 또 생각이 왔구나. 우울한 생각이 또 나는구나. 그냥 좀 느슨한 마음으로 쉰다. 명상은 쉰다죠. 쉰다 하는 마음으로 식사하고 이 닦고 샤워하고 설거지하고 오로지 그 감각은 바로 현재죠. 지금 설거지 감각, 지금 이 닦는 감각, 지금 샤워 감각, 지금 먹는 감각, 지금 걷는 감각, 지금에 살 수 있어요. 우울한 사람은요. 과거 아니면 미래입니다. 주로 과거. 그리고 과거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그 흐릿한 그 어두운 생각들 이런 과거 현재를 마치 고장난 타임머신 타고 점핑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쉰다 하는 자세로 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또 영상 장점이 또 볼 수 있으니까 또 보시고 또 보세요. 그리고 추천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올라가면 그 밑에다가 적어도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매일 그 뭐라 그러죠? 인증샷처럼 뭘 올려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행위 명상했다. 오늘 나는 행위 명상을 어떻게 했다.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댓글창에다가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어려워. 제 이론은 설명은 아주 쉽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정말 우울하다, 불안하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주일만 한번 행위 명상에 집중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좀 오늘 강의가 조금 길었네요. 네, 그 중간 명상 없이 또 오늘 또 나름 그 질의응답 준비하신 분들 또 질의응답만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소감, 좋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어떤 좀 좋은 체험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서로 좋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혹은 소감 있으시면 질의응답 혹은 소감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창으로 가시죠. 네. 네, 밑에 없는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질의응답 없나요? 명상 좀 할까요? 교수님, 저 질문해도 네, 될까요? 이 선생님. 네. 네. 교수님, 오늘도 상담에 대한 건가요? 제가 저번 주에 네. 질문이 끝나고 네. 또 저를 또 돌아보니까 네. 제가 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네. 좀 저의 그 역전일 수도 있고 아, 제가 아직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아차렸는데 네. 제가 그 구성주의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이해를 확실하게 잘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구성주의가 아, 좀 어렵네요. 그, 음, 그 우울 얘기를 오늘 수업하셨는데 그 소아 우울이라든지 그 가면 청소년들 가면 우울이라든지 짜증과 뭐 이렇게 밝은 척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2분의 1이 그 2분의 1이라는 단어에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 2분의 1이 자기 역할 안 조건 바깥 조건이 음, 2분의 1씩 그거에 책임이 있다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소아라든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2분의 1이라는 게 그 다른 타인이 그 환경이 내가 제공한다는 쪽에서 2분의 1을 그 책임이 있다는 얘기신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음. 네, 네. 좋습니다. 그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본인 사례를 네. 다루는 것을 더 중심으로 하고요. 네네. 상담 케이스나 아니면 이런 거는 네. 조금은 그 뒤로 하고 네. 싶지만 그러나 또 다른 분들보다 또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또 아, 다르도록 저 네 같은 하겠습니다. 경우에는 저도 약간 네, 그 원망 있는 부분이 좀 다루기가 힘들어서 저의 역전이가 올라왔을 수도 있지만 네, 저희 네, 명상하면서 알아차림을 음, 하면서도 그게 저도 아직 네, 부족하다 네, 보니까 네, 저도 네. 저의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음, 좀 네네. 궁금증이 올라서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질문하셨지만 네,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망을 하는 내담자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런 네, 분들을 다룰 때 조금 어려움이 나의 역전이가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좀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그 2분의 1이라는 부분이 네, 그 2분의 1이요. 제가 네,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의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지금은 음, 들지만 네, 어린 아이라든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네,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번 부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경험, 이게 좀 스트레스든 웰빙이든 간에 경험은 박조건, 환경과 안조건, 나와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2분의 1 말씀하셨는데 꼭 정해진 이건 없죠. 그러니까 어, 최소한 반은 내가 관여했다는 뜻이니까 그게 뭐 어디에 돌에 새긴 것처럼 그 2분의 1은 아닙니다. 경험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박조건보다는 안조건의 역할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또 실제로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도 그 내담자의 박조건 환경을 바꿔주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로 그 사람의 안조건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선생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상담자가 이 내담자한테는 또 환경이 되거든요. 그 네, 내담자가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뭐가 있다거나 뭐 어쨌든 뭐 역사가 있거나 했을 때 그 환경도 있지만 지금 상담자가 새로운 환경이 돼서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특히 그 우리 인간의 많은 고통이 스트레스가 그 관계에서 온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우리 인간의 행복도 주로 관계에서 오죠. 근데 이제 관계에서 바르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잘 익히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제 그럴 때 굳이 어린 시절에 그 원인을 밝히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문제가 있는 지금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전략을 교육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내담자인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교육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분을 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자세를 상담자가 보여줌으로써 또 내담자가 그런 그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그 관계 맺기의 기술을 배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과거를 탐색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칫하게 되면 그 뭐 수술하겠다고 배를 갈라놓고서는 제대로 수습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담자가 그 과거를 감내할 만한 준비도 안 됐는데 자꾸 다루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를 원인을 밝히려고 하다 보면 그 원인이 정말 무엇이냐, 그 어머니냐, 그 어머니의 어머니냐,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냐 어디까지 올라가야 그 원인을 밝힐 것이냐.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 과거는 밝히기보다는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과거를 다루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건데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게 되면은 과거를 건강하게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그 당장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데 나중에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든지 친구들한테 유머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유머로 말할 정도로 객관화할 수 있고 내 마음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런 힘든 경험의 경우에는 그 쉽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한 그 상담과 특히 심리 교육을 병행하는 상담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런 심리 교육을 통한 그 심리 교육과 함께하는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그 마음 공부가 되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마음을 쉬는 기술, 보는 기술, 또 쓰는 기술, 명상, 마음 챙긴 긍정 심리의 그 기술을 익히게 되면 그러면 자신의 과거도 새로 볼 수 있게 되겠죠. 현재 물론 당연히 이러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기술이 익히게 되고 그러면 현재의 상호작용에서도 당연히 이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겠죠.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진기도 얻게 되겠죠. 자신감도 얻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과거를 다시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과거를 밝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런 분이라면은 다른 분한테 리프하는 것도 좋아요. 뭐 상담자 많은데 뭐 그걸 굳이 과거 밝히기에 너무 초점을 두고 싶다 그러면 좀 설명을 드렸을 때 잘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보다는
다른 분한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선생님이 지금 현재 마음을 건강하게 해드리는데 제가 초점을 두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와 함께 상담하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신다면은 다른 분에게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또 어느 정도 상담은 또 궁합도 있는 거니까요. 그게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죠. 다만 이제 내담자나 상담자나 과거를 밝히지 않으면은 상담이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교수님, 그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 질문이나 아니면은 좀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공부가 잘 돼서 이렇게 좀 효과가 있다든지. 네, 윤 선생님, 이게 단골들만 오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없으신 건가요? 예. 아니면 이제 대표로 해주시는 거라고 또 생각하고. 네, 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좀 음소거 해제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시죠. 질문은 아니고요. 네. 소감을 말하라고 네, 네,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21일 날이 제 생일인데, 네, 축하합니다. 20날, 예, 20날 절에 그 동지 파축 때문에 또 가서 며칠 있기로 했어요. 네. 이제 근데 동지군요. 네, 네. 친구가 하는 말이, 아유, 너는 생일인데, 뭐 절에 가서 팥죽이나 쓰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구성주의가 떠올랐어요. 네. 생일인데 가서 여러 사람 먹을 맛있는 팥죽을 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어, 정말 생일을 내가 이번에 제대로 보람차게 지내는구나. 어, 그렇게 마음이 돌이키니까 엄청 기뻤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역시 공부한 아이고.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아주 보람찬 느낌입니다. 이 구성주의 아주 정말 잘하셨습니다. 구성주의. 구성. 우리의 삶은 늘 구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조건에 있는 동기, 인지, 특히 행동, 동기, 인지,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되면 이 경험이 변화하죠. 경험이. 네. 고맙습니다. 나날이 그래도 하나씩 배운 거를 실천해 나가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뭐 그런 실제 생활에 적용한 사례나 아니면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수님. 네, 박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해결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강의 들으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고, 네, 네,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서, 네, 네,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우선 최근에는 계속 음, 아침마다 30분씩 회사 가는 길에 걸어서 가면서 네, 산책하면서 이렇게 오감을 다 이렇게 오, 열고 가고 싶다는 마음에 네, 사람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마스크도 잠깐 내려서 어, 자연의 네, 냄새를 맡고 네, 나무의 모양, 뭐 까치나 막 옆에 음, 청둥오리나 막 오, 이런 친구들, 네, 네, 걔네들 모습도 보고, 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찬 바람도 되게 네, 네, 좋더라고요. 네, 바람도 네, 느끼고, 예, 걷는 이 느낌하고, 그러면서 한참 걷다 보면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물이 흐르는데요. 그 물 네, 반짝반짝 이렇게 어,
네,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조금 그래도 도착쯤에서는 많이 좀 네. 편안하고, 아, 그래,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거지. 아, 저렇게 나무는 저렇게 폭풍우가 있어도, 네. 아, 저렇게 한 모습으로, 아, 어, 저렇게 튼튼하게 있지. 이러면서 되게 자연하고 저는 좀 대화, 네. 대화를 해요. 네, 좋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교수님한테 네.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네, 좋습니다. 진짜 많이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저는 그때, 아유, 지지난주 거, 네. 정말 요즘에, 아침에 가면서도 듣고, 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듣고 하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아, 네.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네, 네. 듣고,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네, 소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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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또 오늘은 소감, 좋은 소감들이 많이 올라와서 또 감사드리고요. 또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특히 다음 주에는 우리도 이제 이번 한 주를 약간의 숙제처럼 해볼까요? 과제처럼. 아, 이번 한 주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자. 그래서 오늘 행위 명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는 좀 행위 명상 하시면서 느낀 소감이나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걸 또 질문해 주시거나 소감 나눠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소감 질문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다른 것이 없다면 이번 한 주는 좀 행위 명상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네, 교수님 그 행위 명상에 대해서요. 네. 혹시 일에 몰두하는 것도 행위 명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일에 몰두하는 것은 이제 긍정심리 수행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내가 이 그런가요? 일을 네, 하면서 여러 네, 가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주로 정신적인 작업이겠죠. 네네, 육체 노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네, 현대인의 경우에는 육체 노동인 네, 경우에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정신 노동인 경우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생각에 집중하면서 뭐 말하자면 일삼매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아, 것을 네. 명상이라 부르지는 않지만 긍정심리 수행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어, 쓴다죠, 쓴다. 네네. 그 그림 원래 그림 질문 그림으로 갈까요? 네, 이 쓴다입니다. 쓴다. 긍정심리 쓴다. 음, 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조금 그 예전에는 그 어떤 원망이나 이런 분노 때문에 조금 마음 네, 고생을 좀 했었는데요. 네, 물론 그러면서 이 MPPT 수업을 들으면서 네, 좀 많이 좀 개선이 됐는데, 그리고 네,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해임 명상을 좀 중시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도 가급적 이제 이어폰 음악을 듣지 말고 그냥 뭐 자연 소리를 듣는다든지 네, 이런 그런 음, 행위 명상을 지켰는데, 네. 일할 때도 사실 되게 일할 때도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아, 좋죠, 예. 근데 좋죠.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예전에 과거에 대한 원망이 이제 좀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 예, 좋죠. 근데 뭐 일을 하면서 뭐 당연히 일을 잘하니까 일을 열심히 네, 하니까 당연히 윗분들은 네, 좋아하고 그래서 네, 그런 칭찬을 이렇게 네, 받으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하는데 약간 좀 요즘 들어서 생각인데 야 음, 이러다가 좀 번아웃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약간 또 아, 그런 걱정도 들고 네, 그러면서 이러면서 좀 약간 제 음, 마음을 이렇게 마음 챙김하면서 조금 좀 네, 떨어져 보면서 아, 좋습니다. 좀 조절해야 되겠다. 네, 또 네, 명상도 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그러면서도 계속 좀 걱정은 조금씩 들긴 해요. 이런 번아웃에 음, 대해서. 음, 네. 네, 그러면서 네, 행위 명상을 음, 이렇게 제가 순간적으로 네, 오해했던 게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행위 명상에 더 음, 몰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이러면서 조금 약간 번아웃 될 수 있겠다 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12번 부탁합니다. 아까 보여줬던 11번 그림에서는 여가 욕구 생각이 아니라 감각이었죠. 우리가 네. 생각을 비우는 방법이 명상이잖아요. 쉬는 걸 통해서.
그러면 네. 긍정 심리는 뭐냐면은 이의제의 그 이열치열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긍정 심리는. 네. 긍정 심리는 쓴다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감각이 들어오면서 욕구 생각이 쉬워졌거든요. 이게 예. 밑에 있는 욕구 생각을 우리가 그 불건강한 욕구 생각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욕구 생각이 네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네. 비용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욕구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제 명상법이 있고, 또 네. 하나는 생각으로 다스리는 거죠. 이건 긍정심리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아, 네. 이런저런 원망이 있거나 뭐 불안한 생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 네. 경우에는 선생님이 욕구 생각을 잘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죠. 조화와 균형. 네. 조화와 균형. 우리 욕구 생각을 쓸 때는 특히 욕구가 우리 내면에 여러 욕구가 있거든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재미를 얻고 싶은 욕구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겁고 편안하고 안정감 느끼고 싶고, 또 일을 하면서 느끼는 유능감의 동기 충족도 있고, 또 일을 네. 잘하면 주변 사람들도 칭찬하고 또 존중해 주니까 또 그런 또 다른 관계 동기도 있고요. 근데 네네. 이런 여러 동기가 있는데 이런 여러 동기가 골고루 충족이 돼야 돼요. 그건 마치 우리가 영양소, 뭐 단백질, 탄수화물, 뭐 비타민, 뭐 여러 가지 미네랄, 이것들이 각각이 다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되죠.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잡생각 같은 걸 지우는 좋은 것도 긍정 심리의 수행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이다. 특히 현대인 중에 유능한 네. 사람들은 특히 관계 동기나 또 자신의 어떤 그 감각적 동기, 이런 것을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집중도가 또 좋고 또 유능감에 대한 동기가 크다 보니까 그 일에 집중하면서 재미를 느끼니까요. 근데 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번아웃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걸 미리 어느 정도 아시고 조화 균형을 잡는 거요. 그런 면에서는 간혹 내 삶의 균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 회사의 일에 지금 시간과 내 정력을 너무 많이 쏟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너무 시간이나 내 정신 자원을 적게 쓰는 건 아닌지,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진기를 취하는 이런 것에 내가 좀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닌지, 그걸 가끔 보시면서 그 조화를 맞춰 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요즘 그래도 잡념이 많이 떨어지시고 그 네. 일을 즐기시게 된 건 참 잘 된 일입니다. 아, 네, 요즘 뭐, 잠도 잘 오고요.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삶은, 그래서 삶 자체가 굉장히 좀 현재에 되게 음, 만족을 하다 보니까, 뭐, 네. 당연히 제 자신도, 되게 좀 좋고요. 뭐, 긍정적이긴 한데, 항상 걱정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어, 들어서 이제 그런 번아웃이라든지 약간 네, 네. 일을 너무 하다 음, 보니까 이제 다른 동료들한테 좀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음, 행동도 좀 했었고요, 과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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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네. 한번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을 그 드렸습니다. 좋죠. 우리가 네, 생각은 잘 써야 됩니다. 생각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네, 아메바, 집신벌레, 지렁이도 아닌데요. 인간인데요. 명상만 하다 보면 모르죠. 아메바, 집신벌레 될지도. 네, 만 하면 안 되죠. 이게 생각을 숙고, 특히 건강한 숙고, 내 삶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만, 숙고하지 않는 삶은 그 살만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늘 숙고하는 삶. 그래서 내 행위가 나에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그 슬슬 또 돌아도 보면서 하시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이거는 어느 때 도달되는 건 없어요. 내가 어느 때 도달되는 건 없습니다. 늘 새롭게 변화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파도 타는 사람이 어느 때 끝났다 하고 방심할 수는 없잖아요. 파도 타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균형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파도가 바람에 또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파도의 높낮이가 변하면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그 네. 사람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파도 느낌에 집중하죠.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이미 지나간 저 자리에 잡지 않고 이미 파도는 벌써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파도라고 할 수 있죠. 그 파도는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은 없어요. 다만 내가 균형 잡는 기술을 익히는 거죠. 지금도 또 이 지금 새로운 파도에 균형을 잡으면서 계속 파도를 타면서 그 도달점까지 그 과정을 즐기는 거죠. 네네.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끝,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끝이 없다는 게 어찌 보면은 암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끝이 없다는 게 사실은 감사하죠. 계속 즐길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계속 네, 뭐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계속 또 뭔가를 또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10시 2분 됐습니다. 자, 혹시 오늘 뭐 질문 못 하신 게 있거나 오늘 이렇게 강의와 또 질의응답 소감 나눔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은 또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나무와 대화 좋고요. 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유튜브 동영상 올라가니까요. 지난 것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거고. 네. 제가 조금 재생 목록에 정리했으니까 그걸 보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새로 좀 느끼신 게 있다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아니면 또 질문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정성. 네, 좋습니다. 그 행위 명상에서 그 행위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것도 행위 명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울하신 분들 한번 그렇게 해 보시죠. 그 행위 하나하나에 늘 하던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새로운 행위니까요. 정성을 다해서 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파도 타기.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파도 타기 한번 집중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박 선생님 포스트잇. 네, 좋습니다. 자꾸 까먹거든요. 네. 그 재생 목록 행위 명상 한번 보시면 거기 또 포스트잇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1분 마무리 명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